함수를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목표값 찾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함수 기능 파트는 아니었지만 목표값 찾기에 항상 간단한 함수가 같이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함수를 먼저 좀 우리가 만나봤고요. 자, 이제는 분석 도구 툴에 있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이 작업 기능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디에브리지를 가지고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구했어요. 구해서 봤더니 1743 0.33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 카드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택을 좀 해보면, 자,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자, 이 부분이요. 자, 여기 한국카드사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17,430.33이라고 하는 평균값을 지금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한국카드사 가입자 수 평균이 17,500명이 되게 하려 그러면 라이크펀 퍼플의 가입자 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17,430명이거든요. 소수점 예를 들어 제외하더라도. 근데 나는 목표값이 여기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17,500명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17,500명이 되게 하려 그러면 우리 한국 카드사에 있는 라이크펀 퍼플이라는 카드하고 청춘대로 티톡이라는 카드하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블랙이라는 이 카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가입자 수의 평균이 지금 17,430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세 개 중에 라이크펀 퍼플이라고 하는 그 가입자 수 요거를 변동을 줘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17,500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면 있고요. 저랑 이제 아래쪽 오피스 365 쓰시면 메뉴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리본 메뉴의 저기 오른쪽쯤에 예측 또는 개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데이터에 가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했었던 오른쪽 그룹에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에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는 간단해요. 자, 수식 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목표값을 찾을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 디에브리지로 작성한 H11번을 마우스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H11번 셀이 절대 주소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 적혀져 있는 H11번 셀이 자, 두 번째 칸 찾는 값. 어떤 값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나는 H11에 있는 그 값이 17,5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찾는 값은 값으로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7,000, 그러니까 H11번에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간 그 수식에 결과가 나와 있지만 그 결과가 나는 이 값이 되기를 원하고 자, 그 값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은 뭐가 되느냐 한국 카드 3개 중에서 라이크펀 퍼플의 가입자 수요. 지금 15,720명 되어 있는데 이 15,720명의 변화가 있어줘야지 전체 평균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 H3번 찍어서 절대 주소 그대로 맞고요. 확인 버튼 한번 해주게 되면은 15,929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라이크펀 퍼플의 가입자 수가. 그래야 한국 카드사 세 군데 카드사의 전체 평균이 17,500명으로 맞춰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건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한번 해주시고 답안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경된 채로. 그러니까는 목표값 찾기를 완료한 채로 목표값 찾기를 완료를 한 채로 어때요? 완료를 해주시면 이렇게
목표값 찾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요, 아까 전에 여기 데이터가요, 요거 제가 일부러, 이건 그냥 연습용이니까, 아까 뭐였냐면,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을 갖는 카드의 가입자 수 합계를 방금 구했거든요.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을 가진 가입자 수 합계가 84727이었어요. 자, 근데 자, 목표값 찾기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다시 문항을 낼게요. 자,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을 갖는 카드 가입자 수 합계가 85,000명이 되기를 위해서 마일 앤 조이 가입자 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세요. 자, 적어드릴게요. 자, 채팅창 양쪽에 제가 지금 미션을 적어드렸어요. 우리 아까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을 갖는 카드의 가입자 수 합계를 여기에 제가 쉼표 스타일 한번 그냥 임의로 적용해 볼게요. 84,727명이었거든요. 근데 저게 85,000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일앤조이라고 하는 카드 있어요. 선한카드사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 가지는 저 카드의 가입자 수가 지금 36,289명인데 얼마가 벌써 했네요. 지윤 씨랑 은지 씨. 36,562명이 돼야지 전체 평균에 영향을 주나 봐요. 자, 다른 분들도 아마 목표값 찾기를 하신 것 같고,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요. 자,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가면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목표값 찾기를 클릭을 해서 자, 제가 드린 문제는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을 갖는 카드 가입자 수 합계가 85,0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가입자 수 합계는 여기 dsum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H12번 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H12번 셀이 얼마가 되기를 원하느냐? 85,000명이 되기를 원한다. 85000 이렇게 찍어줘요. 자, 찍어주고 값을 바꿀 셀은 마일 앤 조이의 가입자 수 H9번 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H9번 셀로 하겠다라고 해서 바꿔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찾으신 대로 36,562명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표시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 자체는 어려운 기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표값 찾기에 함수가 같이 오늘 나와서 제가 함수가 처음이라 여러분들하고 하는 건 처음이라 좀 설명이 길어졌었던 것 뿐이고 사실 함수를 간단하게 구하고 목표값 찾기 구하는 문제들은 우리 뒤쪽 문제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에 19쪽 한번 가볼까요? 19페이지. 자, 19페이지 가면 여기도 2작업의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나오는데 아까하고 똑같아요. 1작업에 있던 어드 부분을 복사를 해서 2작업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고 목표값 찾기를 하는 거는 자, 여기 미래건강의 7월 매출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디에브리지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한번 보자고요. 미래건강의 7월 매출. 자, 미래건강의 7월 매출이라고 하면 아마 이 데이터 범위가 이만큼이 다 사용이 되겠죠? 이게 1번 인수에 사용이 되겠죠? 자, 이게 1번 인수일 거고 그 다음에 7월 매출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숫자 7 또는 H 요 이름 있는 부분이 두 번째 인수 칸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래건강이라는 거는 제조사가 조건이니까 이 제조사가 미래건강이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3번 인수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6회 홈케어 제품 매출 현황 이 예제를 만약에 풀게 되더라도 미래건강의 7월 매출 평균은 뒤에 에브리지를 함수로 가지고 필드와 레코드 전체 잡고
7월 매출에 해당하는 이름 찍어주고, 자, 조건은 제조사가 미래건강이다라고 하는 2개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3군데를 딱 잡아주면, 그러면 목표값 찾기로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는 게 그 미래건강의 7월 매출 평균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59,800원이 됐으면 좋겠고, 59,800원이 되게 하려 그러면 본 세탁세제, 자, 위에 볼까요? 본 세탁세제의 미래건강 데이터가 있거든요. 본 세탁세제의 7월 매출이 91,800원이었던 애가 얼마로 바뀌면 내가 원하는 전체 평균이 59,800원이 되는지를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바뀌지 유형은 변하지 않거든요. 목표값 찾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자, 요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를 일단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 하고 또 나오는 부분이 고급 필터인데요, 여러분. 고급 필터는 무조건 꼭 반드시 이 작업에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 문제가 목표값 찾기랑 고급 필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고급 필터랑 표서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고급 필터는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거고요. 고급 필터가 무조건 출제된다는 거는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처럼 실무에서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 필터라는 말 알죠? 필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터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었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필터가 하는 일이 뭔가요? 필터는 이제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지금 요새 많이 쓰고 다니는 마스크에도 무슨 뭐 MB 필터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죠.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고, 걸러요. 좋아요. 걸러요. 거르는 거. 맞아요. 걸러주는 거. 분류를 편리하게 해주고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말 그대로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남길 건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추출을 할 건지 어쨌든 구분을 지어서 노선을 다르게 해서 남길 거와 취할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수기의 필터는 좋은 물만 나쁜 건 걸러주고 좋은 물을 배출을 해서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미세 방충망이라고 하는 필터 또는 뭐 MB 필터 이것도 뭐예요? 마스크하고 내 입 사이에 다른 나쁜 게 오면 그걸 걸러서 나쁜 게 오지 못하게 이렇게 걸러주고 막아주는 거 그게 필터의 역할인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걸러줘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 기능이에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고 다른 부서 사람이 각자 담당 업무에 따라서 본인이 집중해야 될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팀에 있어요. 기획팀에 있으면 내가 어떤 카드 회사 기획팀에 있으면 어떤 프로모션을 했을 때 가입자 수가 괜찮은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관계를 살펴보고 물론 단순히 그거 하나만 보고는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엑셀이든 어떤 ERP 프로그램이나 통계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든 간에 뭐 기획팀에 있다면 프로모션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영업팀에 있다. 영업팀에 있는데 이 카드에 따라서 연회비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률이 일시 기간 동안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영업할 때 잘 먹힐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담당 업무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취하거나 필요한 정보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걸러서 보여주는 기능이 고급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자,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자, 연회비가 5,000원 이하인 어떤 자료를 추출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필드를 얘기를 했냐면 제가 색상을 바꿔서 자, 관리 코드라는 필드하고 연회비라라고 하는 필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모르겠고 관리 코드 중에서 V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연회비가 5,000원 이하인 거, 연회비가 엄청 싼 거, 이거를
찾아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관리 코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회비에 대한 걸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B2 셀 찍어요. B2 관리 코드 찍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연회비를 쿡 찍어요. 컨트롤 C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언급된 필드명을 먼저 복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문제에서 카드사가 어디고 가입자 수가 몇 명 이상입니다 하면 카드사하고 가입자 수를 찍으면 되고, 지금은 관리 코드하고 연회비를 얘기를 했으니까 관리 코드랑 연회비를 잡아주는 거죠. 컨트롤 C 해서 조건 범위를 B14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B14에다가 조건 2개의 필드를 집어넣어요. 자, 아이고. 자, 여러분 요거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고급 필터의 큰 원리를 설명을 하면, 자, 파란색으로 다시 볼게요. 자, 고급 필터를 할 때의 규칙은 뭐냐면 여기에 원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일부 어떤 구간에다가 내가 조건을 입력을 해요. 자, 조건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여기 원본 데이터 중에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할 수도 있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원본 중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여기 별도로 걸러서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고급 필터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원본이 되겠죠. 이 밑에 여기 목표값 찾기 한 건 제외하고 B2에서 H10번이요. H10번까지가 원본 데이터가 될 거예요. 필드하고 레코드가 있는 테이블 원본 데이터가 될 거고, 여기서 문제에서 말한 대로 조건은 B14번 셀부터 입력하세요. 여기 B14번 셀부터 어떻게 적힐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쯤에 뭔가 조건이 적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복사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데이터 그대로 두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복사해서 여기다 일부분만 걸러서 추출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복사 위치가 B18번부터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메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원본은 이대로 쓰면 되고요. 자, 조건이 언급이 돼서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를 여기다 가져다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자, 붙여 넣고 난 다음에 자, 해당하는 필드 아래쪽에다가 필요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문제에서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이랬잖아요. 제가 좀 확대하고 적을게요. 아이고. 자, 관리 코드는 뭐 A로 뭐 Q로 시작하거나 D로 시작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아무튼 관리 코드가 V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V라고 적어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관리 코드 아래쪽에 V라고 적고 별표 표시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아스테리크라고 얘기하는데, V하고 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첫 글자는 V여야 하고요. 별이 의미하는 건 와일드카드 문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몇 글자가 오든지 어떤 글자가 오든지 상관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V로 시작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V로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줘야 되죠? 관리 코드가 V로 끝납니다라고 하면 조건을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요? 맞아요. 정우 씨 얘기한 것처럼 별하고 V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몇 글자인지 뭐가 올지 모를 때는 별을 찍어주는 거고, 끝에 아무튼 V로 끝난다라는 게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V를 포함한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관리 코드에 V가 포함되면 무조건 다 조회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V를 포함한다 이랬어요. 자, V로 시작한다는 V별, V로 끝난다는 별 V예요. V가 중간에 표시된다라고 하면, 네, 지은 씨가 지금 줌 채팅방에다 올린 것처럼 별, V, 별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 코드가 A, B로 시작한다 그러면 A, B, 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별로 A, B로 끝난다 그러면 A, B, 별하고 A, B. 근데 별하고 A, B하고 별을 한 번 더 적어주면
A, B가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중간에 붙든 뭐 세 번째에 붙든 네 번째에 붙든 간에 아무튼 A, B라고 하는 친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엔 V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V별이 맞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어요. 시작하고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V로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연회비가 5,000원 이하인 거. 그 말은 V가 아니더라도 연회비가 5,000원 이하이면 조회될 수 있는 건 거고, 연회비가 5,000원 이하가 아니고 5,000원보다 더 비싸더라도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면 조회가 된다라는 뜻이죠. AND와 OR 조건인데요. 자, 관리 코드에 대한 조건과 연회비에 대한 조건을 문제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는 하거나라고 하는 OR 조건, 이거나 조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조건일 때는 해당하는 필드는 나란히 놓지만 필드에 대한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적어요. 만약에 같은 줄에 적으면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면서 또는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고 연회비가 어떻다 이렇게 읽혀지는 건데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면 조건을 나란히 적지 않고 다른 줄에다가 적어요. 아랫줄에다가 5,000원 이하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비교 연산자 적어드렸을 건데 이하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가 항상 먼저예요. 전이 연산자로 이하다라고 하는 조건 적어주고 5000 이렇게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다른 줄 또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연회비가 5,000원 이하다. 다른 줄에다가만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면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고 연회비가 5,000 이하다. 이렇게 나란히 나타내주면 이고 조건, 이면서 조건. 지금은 다른 조건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원본 데이터만 블럭 잡을게요. 밑에 목표값 잡기 한 건 잡지 않습니다. B2에서 H10번의 범위를 잡아요. H10번 범위를 잡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면 오늘 우리 지금 계속 데이터 리본 메뉴만 보고 있어요. 데이터 리본 메뉴에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보면 정렬 부분도 있고요. 깔때기, 큰 깔때기랑 작은 깔때기, 파란 펜이 나와 있는 깔때기가 있어요. 깔때기 모양의 고급 필터라고 되어 있는,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좀 작게 보이는 필터가 있거든요. 자, 저 필터를 클릭을 한번 합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우리가 드래그 했는 부분을 반짝반짝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고급 필터다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고급 필터 결과를 어디다가 놓을 거냐, 현재 위치에 필터 할 거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냐. 문제에선 항상 복사 위치를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해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를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가 추출 위치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원본은 B2에서 H10번 절대 주소로 딱 잘 묶여져 있고요. 조건 범위를 볼게요. 자, 조건 범위는 B14에서 C16번 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연속돼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B14에서 C16번으로 쭉 드래그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 해주시고 그리고 복사 위치 부분 갈게요. 세 번째 복사 위치는 B18번 셀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찍어주면 전부 다 절대 주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가 유입되지 않게끔 이 원본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복사를 해서 추출을 해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일단 조회가 됐어요. 자, 보면
관리 코드 V로 시작하거나 했으니까 여기 VV 왔거든요. 근데 얘들은 연회비가 5,000원 이하가 아니지만 왔어요. 왜냐면 V로 시작하니까. 이거나 조건은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오케이 해주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마일앤조이랑 메이플러스는 V로 시작하지 않는데 왔는데 이유가 연회비가 5,000원 이하라서 온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카드가 일단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로 추출이 돼서 왔어요. 자, 근데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고급 필터 기능에 대한 기능은 이제 끝났는데, 자,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연회비가 5천 이상인 자료의, 자, 여기까지 자료 찾아냈잖아요. 자,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 데이터, 이 4가지 데이터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카드명하고 프로모션, 카드사 요거 3개 있죠.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이 정보랑 포인트 적립률만 필요하지 관리 코드나 연회비나 가입자 수 이 정보는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면 일단 다 같이 조회를 해 놓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관리 코드 부분 컨트롤 키 눌러서 연회비하고 가입자 수를 드래그 합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만 잡아요. 관리 코드, 연회비, 가입자 수 부분만 잡아요. 자, 잡고 제가 엑셀에서는 딜리트 키와 오른쪽 버튼 삭제 키가 기능을 다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할 거예요. 삭제. 자, 삭제를 하면 얘가 물어봐요. 어떻게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나 셀을 왼쪽으로 밀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밀기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지워지면서 왼쪽으로 밀리게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왼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률만 오게 됐고요. 카드명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안 보이니까 B열을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고급 필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고급 필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미션을 조금 다르게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조건 범위는 B 24번부터 작성을 해주시고요. 추출, 복사 위치는 B 30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할게요. 프로모션 아니면서 인 자료의 자, 요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여기다가 채팅창 양쪽에다가 드렸어요. 화면에 띄워 놓을게요. 자, 조건은 B24 여기 이제 아래쪽에다가 해주시고요. 복사 위치, 결과 추출 위치는 B 30번을 다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프로모션이 커피 할인이 아니면서 연회비가 10,000원 이상인 자료에 카드명 프로모션 연회비 포인트 적립률을 보여주라는 거고 비교 연산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게 이상 기호고 이게 이하 기호였어요. 자, 이거 초과, 이거 미만. 자, 이게 같다가 는 이게 같다였고 서로 입 벌리고 있는 게 다르다, 아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6개가 있었습니다. 자,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구해볼까요? 구하시고 조건하고 복사 추출된 결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부분
카톡 채팅방에다가 캡처샷 한 번씩 올려주세요. 한번 구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병기 씨랑 호정 씨는 조금 고쳐주시고, 네, 승현 씨도 잘 작성했고, 저 요 조건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직 캡처, 그러니까 세 분은 괜찮고, 이제 다시 올려주실 분들은, 좋아요. 네, 창목 씨처럼 여기 조건하고 결과 부분. 너무 잘했는데요. 다들 너무 잘하는데.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저랑 얼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지은 씨도 볼까요? 오, 지은 씨도 잘 작성했어요. 그래서 라이크 펀 퍼플, 청춘대로 틱톡, 마일리지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카드가 나오나 봐요. 다른 분들도 늦어도 괜찮으니까 캡처샷 천천히 올려주세요. 네, 호정 씨도 잘 고쳐서 네, 다시 잘 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천천히 올려주세요. 자,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제가 조건이 프로모션하고 연회비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 조건도 잘 파악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프로모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고 연회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프로모션하고 연회비를 일단 복사를 하는 거예요. 조건 자리에다가. 자, 조건 자리에다가 프로모션이 어떻게 된다, 연회비가 어떻게 된다, 일단 필드명부터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필드 아래쪽에다가 각각 조건을 적어 줄 건데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을 적을 때 나란히 적으면 이면서 이고라는 조건을 사용을 하는 거고 서로 다른 줄에다가 적으면 서로 엇갈린 줄에다 적으면 이거나 조건을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프로모션이 만약에 프로모션이 커피 할인이면서 라고 했으면 여기다 그냥 커피 할인이라고만 적어주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커피 할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다르다, 같지 않다, 뭐하고? 커피 할인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커피 할인이 아니니까 뭐 다른 넷플릭스라든지 통신비 할인 뭐 이런 것들만 올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지윤 씨랑 민희 씨도 지금 올렸고 자, 커피 할인이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나란히 가져다 놓는 거예요. 나란히 가져다 놔서 연회비가 이상이다. 10,000원. 1, 하나, 둘, 셋, 4개. 10,000원 이상인 거. 요렇게 4칸이 조건으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급 필터 할 때는 고급 필터 기능은 1, 2, 3 범위만 잡아주면 끝나는 거지만 조건이 잘 적혀져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복사 위치에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윤지 씨도 잘했고. 자, 목록 범위만 한 번 더 범위를 잡을게요. B2에서 H 10번입니다. 범위 잡아주시고요. 자, 필터 명령어를 호출을 해요. 자, 필터 명령 호출을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죠. 그죠? 자, 다른 장소에 복사고 목록 범위 있는데 툭 찍어봤더니 아까 사용했던 범위하고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달라졌기 때문에 지우고 자, 조건 범위 아까 있던 거 지우고요. 새롭게 B24번에서 C25번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칸을 잡아주시는 거고 자, 복사 위치는 제가 B30번부터 나타내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B30번부터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자, 이 3개의 카드가 나오는데 제가 카드명, 프로모션, 연회비하고 포인트 적립률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 3군데 잡아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서 왼쪽으로만 밀어주면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은요. 80점이에요. 80점이면 앞에 함수에서 함수 4개를 풀어야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 80점은 목표값 찾기 40점, 고급 필터 40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문항은 이렇게 2개가 해결이 됩니다. 되셨나요? 요거를 잠깐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제가 25분에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하고 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금방 정리되니까 여러분. 우리 요거는 일단 저장을 해주세요. 자, 오늘 과제 제출은요. 오늘 출석 인정. 자, 메모. 자, 오늘 9월 14일 출석 인정 과제는 지금 작성한 2020-09 14 빼기 본인 성명으로 된 이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클래스룸 LMS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 거 가지고 다른 유형으로 저랑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출석 인정 과제는 요거 지금 여러분들 하신 데까지 저장해서 클래스룸이랑 LMS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할게요. 25분에 우리 9월 9일 날 작업했던 파일 있죠, 여러분? 우리 9월 9일에 작업했던 요 파일 있을 거예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 이 파일들 다 있죠? 요거 파일 준비해서 25분에 다시 들어오세요. 25분에 다시 들어오세요. 파일 준비해서.